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죠. 백록담 한의원 최연승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그 배열증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등이 뜨거워지는 증상이요? 등은 뜨거운데 체온은 정상이네? 이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꽤 흔하게 접하는 증상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이 배열증이라는 게 대체 뭔지, 또 왜 생기는 건지,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열이 많은 게 아닐 수 있다니까 이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좀 신기한 부분부터 짚어보죠. 글을 보면 등이 막 화끈거린다고 느끼는데 막상 체온을 재보면요. 정상이거나 오히려 살짝 낮기도 하대요. 네네. 열감은 있는데 실제 열은 없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배열증을 이해하는 출발점인데요. 최 원장님 글에서도 이 열감이라는 게 실제 체온 상승과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다. 네, 배열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병명이라기보다는 등, 배에서 열이 난다는 증상 묘사에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증상 묘사. 네, 단순히 등만 뜨거운 게 아니라 식은땀이 난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손발은 오히려 차갑거나 뜨거워지는 그런 다른 증상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동반 증상이 있군요. 네, 심지어 감정 기복이나 수면 문제까지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조절 시스템, 특히 순환이나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열감이랑 실제 체온 상승은 좀 별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서 그 한의학의 화랑 열 개념 구분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래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이죠. 한의학에서는 보통 열이라고 하면 염증처럼 진짜 뜨거운 상태, 체온이 오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네, 물리적인 열. 그렇죠. 반면에 화는 조금 달라요. 뭐랄까 좀 더 기능적이고 스트레스성 열, 아니면 억눌린 감정이나 신경이 너무 과하게 항진된 상태처럼 방향성 없이 뭉친 에너지 같은 걸 의미해요. 우리 화가 치민다 할 때 딱 그 화죠. 그 화. 네. 그래서 배열증의 열감은 실제 열이 넘쳐서라기보다는 이 화가 특정 부위, 특히 등에 딱 뭉쳐 있거나 제대로 돌지 못해서 생기는 뭐랄까 쏠린 열일 수 있다는 거죠. 쏠린 열. 네. 그래서 열 내리는 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렇군요. 넘치는 열이 아니라 갇힌 열, 순환 안 되는 열, 이런 관점이네요. 근데 그게 왜 하필 등일까요? 다른 데도 많은데. 그 점도 그래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등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통로요? 네. 등에는 동맥이나 방광경 같은 아주 중요한 경락들이 지나가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혈순환의 고속도로처럼 보거든요. 경락. 네. 그리고 또 척추를 따라서 자율신경 중추랑도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목덜미나 등이 뻣뻣하게 굳잖아요. 그렇죠. 딱 뭉치죠. 엉체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부위가 우리 몸 내부의 어떤 과부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등이 에너지 순환이랑 신경계의 중요한 길목이라서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럼 혹시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어떻게 보나요? 그래서도 잠깐 나오긴 했죠. 네, 최 원장님 글에 따르면 보통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주로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균형이 깨진 상태 혹은 특정 부위의 감각신경이 좀 예민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화나 기운의 정체가 자율신경계 불균형이라는 현대의학 설명이랑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네요. 한의학적으로도 원인에 따라 유형을 나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는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억눌린 감정이 주된 확병형, 또 몸의 진액, 그러니까 냉각수 같은 게 부족한 듯한 음허형. 음호형. 네, 그리고 기운 자체가 꽉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기체형, 또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랑 열이 좀 엉겨 붙은 듯한 습열형.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등이 뜨겁다고 해도 그 뿌리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와, 원인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럼 당연히 접근법도 다 달라야겠네요. 그래서 해열제로는 효과 보기 어렵다는 거군요. 열 자체를 끄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순환이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또 너무 과한 건 덜어내서 그 열 혹은 화가 잘 순환되도록 길을 터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길을 터준다. 네. 예를 들어 청열사화는 좀 과한 열기를 식혀주는 거고 자음 강화는 부족한 음액, 아까 말한 몸의 냉각수를 보충해주는 거고요. 행기이기는 막힌 기운의 흐름을 뚫어주는 치료 원칙들이죠. 여기에 뭐 침치료나 호흡 조절, 때로는 상담 같은 걸로 감정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오늘 최현승 원장님 글을 통해서 이 배열증에 대해 쭉 들어보니까요. 등이 뜨겁다는 그 느낌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싶네요. 우리 몸의 순환, 신경계,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다 비춰주는 되게 복합적인 신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면 아, 그냥 등이 뜨겁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뭘 말하려는 걸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열감은 진짜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열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어딘가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다,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최 원장님 글이 결국 이걸 묻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왜 하필 지금 내 몸의 다른 곳도 아니고 등에서 이런 열감이 나타나는 걸까? 단순히 이 불편함만 없애려고 하기보다 내 몸과 마음에 어떤 흐름이 막혀 있는 건 아닐까. 그 근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